당시 직원도 없었고 내 디자인도 못하는데 글로 막 이제 사례들을 제시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한 달에 얼마다. 문의가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경로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만 좀 극복을 한다면은 분야를 좀 좁히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이걸 높이는 거. 뭔가를 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줘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이제 교대를 졸업하자마자 네. 진로를 바꿔서 연봉 50억이 되셨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맞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하게 됐어요. 뭐 제 아는 친구가 수능 장수행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운영하자고 와서 제가 부운영자를 하게 됐습니다. 재미가 있더라고요. 카페 운영자가 되니까 과외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과외 사이트에 올려도 수많은 이제 펭귄들 중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3수생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언론에도 제가 타게 됐어요. 그게 몇 살 때인가요? 24살. 졸업하면서 네. 보통은 교대 시험을 보잖아요. 언제쯤 트신 건가요, 진로? 대학교 3학년 때 틀기로 이제 정했습니다. 사업 쪽이 더 재밌겠다. 근데 보통은 이제 교대생 사고 방식에서는 저라도 임용을 해서 1, 2년은 해보다가 네.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죠. 3학년 때 트는 사람 잘 없잖아요. 거의 없죠. 학교 다니면서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과외부터 시작을 해서 학원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학원업으로 등록은 당시에 안 하고 새로 불법. 모아서 법적으로 잘 몰라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 모으는 능력이 있구나. 온라인상에서 해볼만 하겠다. 본격적으로 사업 공부하고 그 전에 뭐 사실 사기도 당하고 뭐 이제 좀 안 좋은 겪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나요? 학원 운영할 때 수익이 잘 났었고요. 아무래도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매출 대비 이익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어서 좀 돈 많이 다 날렸고 이후에 이제 책을 접하게 됐어요. 2009년도부터 접하게 됐는데 행동경제학, 마케팅 관련된 책들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 하나씩 사업에 반영을 해봤습니다. 컨설팅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 지식인 이런 게 유행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마케팅 전체를 다 다루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좁혀서 가야겠다. 내가 잘하는 게 카페 마케팅이고 경험이 많으니까 카페 마케팅을 가르쳐주는 카페 이렇게 개설을 해서 이제 카페 마케팅에 관심 있어 보일 만한 사람들한테 초대장을 막 날렸어요. 그렇게 해서 가입을 시킨 다음에 공지글로 당신이 카페 마케팅 해야 되는 이유, 그 당시 직원도 없었고 내 디자인도 못하는데 글로 막 이제 사례들을 제시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한 달에 얼마다 좀 높게 올려놨었는데 그 당시 보던 책들에 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내가 해봐야지 이게 몸에 체득이 되잖아요. 그 당시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높은 비용이라 생각했는데 문의가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렇게 조금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돈을 더 못 밀게 돼서 이제 근데 저도 2010년 말에 지식인이랑 블로그랑 그런 마케팅 책 관련된 거 보면서 행동경제학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행동경제학이 완전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 아 맞습니다. 사업자라면 뭐 읽으셨나요? 상식밖의 경제학, 간담 아사노리가 쓴 책들, 간담 아사노리 책이 행동경제학이랑 좀 그렇지만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비즈니스 기술만 익히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사실 이런 심리학, 행동경제학 책들을 많이 보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다뤄볼 책이 이제 여기 있는 핑크 펭귄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면은 펭귄을 바라봤을 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핑크 펭귄이 있으면 되게 독특하고 튀죠.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제 관점에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보긴 했거든요. 사람들이 펭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이제 살아가는 건데 핑크 펭귄 뭐 어떻게 하면 될지 아니면은 핑크 펭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교대면은 완전 대장 펭귄이긴 한데. 아 리액션. 저도 이제 원래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핑크펭귄의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그게 못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심리적 제약이라 생각해요. 나 스스로 가두는 거거든요. 컨설팅업 어릴 때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가장 두렸던 부분이 가격 책정이었어요. 창조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제 스펙이 높지 않은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여서 이제 그냥 질러버렸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더 신청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아 갔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경로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만 좀 극복을 한다면은 핑크 펭귄의 삶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역행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핑크 펭귄이 되라라는 뭐 주제인데 자신만의 뭔가 사업을 하시면서 사례가 있으실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카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핑크 펭귄 책에 나온 내용 중 하나가 분야를 좀 좁히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3수생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십만의 원을 가진
뭐 그런 일반적인 수능 카페보다 훨씬 색깔이 뚜렷하게 타겟을 좁힌 것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든 뭐라든 믿고 따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사업에 함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딱 제가 이별 상담으로 처음 성공을 했고 지금도 업계에서 1등인데 처음에는 그냥 연애 상담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뭐 이혼 상담도 하고 다 해봐야지 하고 딱 했는데 10건 중에 7건이 이별 상담이고 한 3건이 연애 상담 쪽 주장을 했죠. 무조건 이별 상담으로 포지셔닝으로 가야 된다. 같이 하던 친구가 약간 좀 무서워하죠. 뭐 무서워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랬는데 이별 상담을 좁히고서 훨씬 잘 되긴 했었어요. 욕망의 북카페라고 그냥 취미로 네, 하는 게 있는데 어젠가부터 저희 핸드폰 전면 금지 제도를 했거든요. 디지털톡스?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뭐 안 오는 거 아니야? 원래 예전에 태블릿이랑 노트북 금지를 했었어요. 그것도 들어갈 때 직원분이 겁나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타겟을 좁혀가지고 그러면 마케팅하기도 사실 더 재미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별 상담 항상 질문하는 게 이별 상담은 누가 받아요? 근데 그게 5천만 명 중에서 한 100명은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5명을 하루에 50만 원씩 결제를 받는다면 한 달이면 2억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그냥 맞습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거 좁히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좁히고서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때리면은 네. 그거에 대한 니즈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컨셉 잡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좁히고 페타성 두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차별성은 전 생긴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채팅 앱을 우리가 출시한다. 어느 대학 나온 사람들만 뭐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 컨셉이 생기기 때문에 컨셉이라는 게 결국 핑크펭귄하고 이제 맞닿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핑크펭귄이라는 책에서는 패스트푸드, 구르메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눠요. 어떻게 보면 인생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완전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과 특별하게 살아가는 것. 펭귄과 핑크펭귄이죠. 이 패스트푸드랑 구르메 이게 무슨 개념인가요? 상품 개념으로 따지면은 패스트푸드 상품은 누구나 다 파는 그냥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가격대도 이제 평범하거나 저렴하고 큰 특징이 없는 그런 상품이라면은 그룹에는 좀 고가, 고관여 그런 느낌의 상품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업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뭐 좋은 예가 혹시? 커머스 상품 판매를 직접 하고 있어요. 스마트스토어, 쿠팡 뭐 이런 데서도 판매를 직접 하고 있고 도매 사이트도 운영하는데 이런 쪽은 사실 저는 좀 패스트푸드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익률이 낮아요. 뭐 매출은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낮은 거는 판매는 쉽잖아요. 사람들이 익숙하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익이 나온다기보다는 진짜 이익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지식 상품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판매 이런 쪽이 이제 구르메형 상품 원가율이 낮고 판매는 어렵지만 많이 판매되면은 회사에 충분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저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룹에만 있어도 초기에 지집할 수 있는 고객 풀 그런 고객 풀 확보하는데 좀 불리함이 있고 그렇다고 또 패스트푸드 상품만 팔면은 회사가 돈을 못 법니다. 매출은 나오더라도 이익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지 않나. 이 책에서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엄청 뚱뚱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살을 뺀 거예요. 그 살을 뺀 걸 통해서 그럼 결국 이 사람 문제 해결을 한 거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은 살을 빼고자 하는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네. 경험을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무자본 창업이라고 클래스10에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무료로 거의 풀려 있고 그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정민 대표님은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삶을 바꾸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생활적인 거를 크게 바꾼 적은 없고요. 다만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어요. 혼자 무에서 유를 생각하는 것보다 뭐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배분들이 저술한 책들에서 좀 얻고 책 읽는 내용을 항상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행동경제학이 저한테 사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행동경제학 책 읽어본 사람 우리나라에 몇만 이상 되지 않을까요? 관련된 책들? 그들이 다 사업적으로 그걸 잘 활용하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무료 마케팅 전략 이런 게 있으면 내 사업에 어떻게 반영을 해볼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적용해보는데 좀 포커스 맞췄는데 MBTI 성향이 INTP인데 간접 학습의 끝판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실행하고 그런 쪽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책들 인생책 한 뭐 두세 권 정도가 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댄 에리얼리 교수가 쓴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댄 에리 얼리 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는 핑크펭귄도 좋고 간다 마사노리가 쓴 책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절판된 책인 기업 최강의 전략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데 비상식적인 성공법칙이라고 이번에 새로 출간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역시 좀 핑크펭귄하고 결이 좀 닿는 것 같습니다. 임금리업 이런 거 나오거든요. 첫 페이지에 제 추천사가 나옵니다. 컨테이저스라는 책이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책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펭귄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초점 맞추기, 타겟팅을 명확히 하라. 뭐 두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하라. 말 그대로 가장 원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건데 돈을 벌고 싶다 고객들이. 그럼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고객들이 돈을 많이 벌기 원하는 이유.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에서 뭐가 좋은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럼 여기다 메시지를 이제 맞춰서 제안을 하면은 일반
일반적인 펭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유니크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하라 말이 되게 추상적인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막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 음. 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본질 맛을 높일 생각을 못하니까 뭐 이상한 이벤트하고 막 전단지 만약에 직원분들이 그러면 전 잘 화를 안 내지만 화를 내거든요. 예를 들면 마케팅 회사가 있어. 근데 대부분 마케팅 회사들이 노출도를 높이려고 한다던가 우리 인스타도 했고 뭐도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장기성이 좀 없다고 봐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마케팅 하려는 건 결국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 그게 본질이 그냥 두 가지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액 환불 제도를 그냥 하거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질의 첫 번째를 제거한 거고 두 번째는 200만 원 투자했으면 6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게끔 네. 기술적으로 본질을 강화시켜서 하고 노출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매체에서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걸 높이는 거 직원분들도 교육할 때 그냥 그거 아니면은 너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줘라. 예를 들면은 핸드폰 가두는 감옥 상자 같은 거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막 전화도 막 받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가두는 이유는 절대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본질.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이득을 파악하라. 이걸 네. 사는 사람들의 이유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라는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쓰이는 마케팅 문구가 있잖아요. 드릴이 아니라 뭐 구멍을 팔아라. 본질을 파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많은 노출량 그런 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고객사항을 잡아서 타겟층으로 좁혀 들어가고 그 사람들한테 날카로운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데 날카로운 메시지라는 게 결국은 그들이 진짜 이 돈을 결제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는 업이라면은 이 정도는 좀 파악은 분명히 좀 해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구매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뇌구조를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뇌욕망의 비밀을 풀다?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세 번째 전략 고객을 위한 스토리 만들기. 사업 이야기 같은 거를 처음에 쓰고 시작했거든요. 트렌드헌터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예전에 장수행 카페를 처음 운영했을 때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처음에 제 수험생 경험담에 대해서 썼어요. 22살 뭐 이때 다시 보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시 수능을 보게 됐고 이런 경험했던 스토리를 많이 좀 작성했었어요. 제 이야기를. 자청님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습 과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토리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도 뭐 소개를 할 때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생각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옆에 사람이 작가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수많은 작가 중에 원어브 댐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만약에 저는 200년 읽히는 책을 쓸 거고 사상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네. 하면은 네. 이 책에서 말하는 펭귄이 아니라 핑크 펭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이라는 것도 스토리를 입히면 특별해질 수 있다. 역행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거슬러서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어린 시절 이야기, 비포 애프터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스토리고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지금 저 사람의 과거처럼 뭐 이제 평범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제가 이번에 웹소설을 8일간 쓰고 나왔거든요.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고구마 사이다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아, 네. 고구마가 이 주인공이 계속 당하는 거야. 아, 뭐 예를 들면 맞아. 버스를 타셨는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무시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고구마예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해. 얘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폭력이든 지적으로 조지든 정의 구현을 하든 그걸 이제 사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이 주인공에 대한 애정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웹소설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여곡절 고구마가 있었는데 음. 이걸 극복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뭔가 인간의 감정에서 이성적으로 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뭔가 결합되는 본능이겠죠. 사업을 할 때 무조건 스토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한 마케팅이나 소개 페이지에서 내가 왜 이걸 만들게 되지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게 아쉬웠고 결국 이제 고구마를 먹인 다음에 해결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더 신뢰하는 거죠. 김영민 TV에서 뭐 네. 팔아먹는 스토리가 아, 네. 저도 있으세요? 비슷하게 있습니다. 1년에 50억씩 요즘 벌고 계시는데 바보같이 횡령을 10억이나 막 당하고 막 빚에 시달리셨다고. 네. 이거 우리 바보심. 회사 내부에 횡령범이 있어갖고 둘이 있었는데 2명이나요? 18년도 말부터 21년도 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금액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이 쪼달리고 삽이 안 되더라고요. 은행에 용기 내서 가봤어요. 2억 정도만 좀 신용대출 해주면 고맙겠다. 그냥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막 그때. 그러겠다. 요즘에는 은행에서 굉장히 잘해줘요. 얼마 전에 사업 잔금을 치렀는데 서로 빌려주겠다고 은행 세 군데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사람은 좀 잘 되고 가야 된다.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푸대접이었는데 사업이 빠르게 개선되니까 굉장히 잘해준다 이걸 느꼈는데 그 횡령범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구속돼 있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범죄자가 있다는 생각을 보통 못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털리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나 같아요. 아니야 나. 저도 이런 거 너무 약해가지고. 돈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한번 다 까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귀찮잖아요. 내부에 범죄자가 있을 거라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는 여기서 빈틈이 발생하는 것 같고 진짜 충격받으셨겠다. 사실 횡령 자체 발견했을 때보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 그치. 다른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계기가 그쵸, 돼서 그쵸.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기회라고 맞아, 얘기하는데 제가 사람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INTP 특유의 사람 관리의 취약함 이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친해지려고 이제 한 명씩 호출해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해 나간 게 사업에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29에 군대에 가면서 사업 맡기고 갔는데 뺏겨가지고 저도 그때 원천 기술을 지키려면 사업을 공부해야겠구나. 군대에서 진짜 사업 인사 막 이제 이런 책들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신사임당 주원규도 네. 터졌을 때 좀 되게 가슴이 아프긴 했는데 오히려 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 이 형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꼴은 좋은데 미친놈 아니야 진짜.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는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황동문 교수님 몰입에서는 몰입을 해라. 김주환 교수님은 내면 소통을 해라.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책 읽기를 반복적으로 해라. 대표님은 혹시 어떤 목표를 처음에 되게 낮게 잡아서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럼 작은 거라면은 아침에 이제 원래 한 9시에 일어나는데 한 8시 정도에 일어나겠다. 혹은 뭐 블로그에 글을 갖다가 내가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써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허들을 좀 낮춰서 목표 지점을 만들고 그걸 달성했을 때 이제 사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수행 카페 운영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으면은 절대 사업을 안 하고 부사가 돼 있었겠죠. 저도 슬럼프 걸렸을 때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일어나자마자 3분을 달리는 거예요. 그 끝이야.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다극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작은 목표를 아침에 실행하게끔 뭐 블로그 글 하나 쓰기, 책 10분 보기, 네. 나머지는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게 가장 유효했던 것 같긴 해요. 진짜 네. 이것만 기억하고 이 영상 끝날 때 칼이나 직캠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목표를 한번 써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5분 정도 산책하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영민 TV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